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의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인사이트 영작 중급 2, 그 중에서 제10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전 문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급은 뭘까? 고급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야말로 기초 실력을 튼튼히 닦기 위한 교재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글쓰기를 훈련하다 보면 가끔씩 좌절감에 젖게 됩니다. 그럴 때 조금 내 능력보다는 난이도가 다소 낮은 훈련 자료를 갖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나는 중급은 벗어났다, 고급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외국어 학습의 요체 중의 요체는 반복 훈련이다, 이런 명언을 가슴에 담고 한번 훑어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되고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무거운 진리를 발견하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중급을 공부하는데도 사실 벅찹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음성 해설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챙기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 보면 뒷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긍정문에 쓰인 any, 대명사 that과 those, consist의 어법, 이 세 가지가 영어 이론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그것에 적합한 예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연습 문제가 매달려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옮겨 보시고 그리고 난 후 음성 해설과 번역예를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가? 내가 왜 헛다리를 짚었는가? 왜 내가 영어답지 못한 이른바 콩글리시를 쓰는 망령된 행동을 했는가? 이걸 찾아내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후속 보완 학습에 힘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늘 얘기했듯 영어 공부란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은 외상질이 아닙니다. 실력을 일정 수준 이상만 갖춘다면, 조금 속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현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산더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고 말씀드렸던 대로 때로는 벽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젊은이답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괜찮다면, 그럴 의사가 있다면 저에게 질문도 또 이런저런 제안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지금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다면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중학생인 K의 딸이 마음이 따뜻한 소녀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영어 이론으로는 중학생 K의 딸, 이게 동격이다. 이거 이외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표현입니다.
그러면 동격을 나타내는데 중학생 명사, K의 딸 명사, 그러면 뭐 컴마가 최고지 뭐. 아까 우린 진도를 나가면서 동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에서 모두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컴마, 전치사 of, 접속사 that. 그리고 대단히 난이도가 높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중에 동격이 들어있다고 그랬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을 명사 하나로 압축할 때 우린 그걸 동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걸 빼놓으면 영어 이론으로 얘기할 게 없으니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K에 따른 is, 마음이 따뜻한 소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다는 뭐냐?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표현에 뭐 있느냐? of course. needless to say. 거기까지는 대개 한국 학생들이 아는데 그 다음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at이야는 말할 필요도 없다요. 동격 처리는 아까 말한 대로 컴마가 제격이다. A is B의 문장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Of course, 컴마. 그리고 문장 쓰기. Needless to say, 컴마. 그리고 문장 쓰기. It goes without saying that. 그리고 문장 쓰기. 번역 읽겠습니다. Needless to say, K's daughter, a middle school girl, is a warm-hearted girl. 이렇게 돼요. warm-hearted. 마음이 따뜻한이라는 뜻이죠. 이 정도쯤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어린 남동생을 잘 보살핀다. 3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그녀. 동사, 잘 보살핀다. 목적어, 어린 남동생. 그리고 늘 말하지만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 집에서라는 장소 부사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 뒷공문에다 달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서 영어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론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말해보자면 보살피다가 영어로 뭐냐? take care of라는 것도 있습니다. look after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보살핀다 이렇게 돼 있어서 동사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 명사가 들어가는 표현을 써주어라. 아니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위협하다, 방문하다 이 2가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하다, threaten, 무엇 그러면 무엇을 위협하다입니다. 위협하다, pose a threat to 명사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방문하다 동사로 visit 어디 명사로 pay a visit to 어디 의미는 똑같습니다. threaten, pose a threat to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pose a threat를 꼭 써야 될까? 수식어가 있을 때 심각하게 위협한다. pose a serious threat to 이렇게 명사구를 써줘야 됩니다. pose a serious threat to. 지금도 그냥 보살피다 그러면 take care of라는 명사가 들어간 표현을 써도 좋겠고 look after라는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써도 좋은데 잘 보살핀다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 있으니 take good care of를 써주어야 합니다. 요게 영어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아유 나 그거 복잡해서 못하겠다. 손 탁탈 털 일 없는 거 아닙니까? 별것 아닌 거죠. 영어 공부는 재밌는 거다. 그렇게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는 외상이 아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의 위치까지만 영어 실력이 쌓이면 좀 추하게 말하겠습니다. 현금이 짤랑짤랑 굴러 들어옵니다. 이쪽 저쪽에서 일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봤던 갑질,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것 아닙니까? 조 선생이 전화합니다. 이번에 책이 좋은 거 나오는데 좀 번역 좀 합시다. 이거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번역량이 밀려서요. 그래요? 이러고 내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영어 가르칠 때 나한테 큰 소리 쳤으나 이제 내가 칼자루를 쥐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당연히 삶의 이치가 그렇듯이 좀 쓴맛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약간의 짜증, 약간의 고통, 이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90이 된 것도 아닌데. 하나만 얘기하고 진도 나갈 생각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아주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놓고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30대 때 대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은 40대 때, 아니 50대 때 세워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실력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배울 만한 거죠. 성종은 38에 죽었습니다. 율곡이인은 49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49살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38살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 공부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38살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100세 이상 살 그런 세대니까 아주 진지하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낼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으니 읽어볼까요? She takes good care of her younger brother at home. take good care of를 쓰는 것이 영어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1:1 대응입니다. 어린 남동생, younger brother, 집에서, at home. 되죠? 조금 지나가면서 at home과 관련돼서 꼭 공부를 해둬야 될 표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에서,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쓰느냐? at home and abroad. 이 말을 씁니다. A-B-R-O-A-D.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읽어볼까요? 학교에서 그녀는 가난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아주 착한 학생이죠. 요즘은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계층적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나는 외고를 나왔다. 나는 뭐 어딜 다녔다. 이런 걸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중학생이 가난한 학생들, 이른바 사회적 약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네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텀이라는 영어 단어와 관련해서 어법을 좀 기억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텀이라는 말은 워낙에 의미가 많은 영어 단어니 그걸 지금 다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아주 의지가 대단하다면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면 어법책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나는 뭐만 얘기할 거냐면 텀이라는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말, 용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이 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날 불러보시죠. 지금 표현이 야 인마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을 들어보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건 영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영을 학생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 관계가 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그럴 때는 텀을 꼭 복수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은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저놈을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영을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은 자기 친구에게 나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한다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A, B 양쪽에서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게 항상 복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텀이라는 말이 복수로 관계라는 느낌으로 쓰일 때 좋은 수거가 있습니다. be, on, good,
terms with. term이라는 말은 의미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의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다의어 중에 하나입니다.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erm이 말이다, 용어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들어보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꼭 복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be on good terms with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그녀가 주어, 동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목적어가 가난한 학생들, 그리고 뻘쭘하게 학교에서라는 장소 부사어만 써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사어는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는 집에서 그럴 때 맨 꽁무니에 썼고 이번에는 말머리에 달아놓았습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At school, she is on good terms with poor students에서 be on good terms with는 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통으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될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데 term이라는 건 워낙에 뜻이 많은 영어 단어이니 쭉 한번 훑어보는 게 절대적으로 후속 학습으로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누구나 그녀가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친절한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어법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criticize라는 단어를 갖고 동사 어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B했다고 A를 비난하다. criticize A for B. 동사 어법 중에서 제일 널리 쓰이는 건 뭐냐? 동사 A as B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 동사 A for B라고 말했습니다. B했다고 A를 칭찬하다. praise A for B. B했다고 A를 처벌하다. punish A for B. 그때 공부했던 건 뭐였어요? B했다고 A를 비난하다. blame A for B. criticize A for B. 그러면서 조심해서 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B했다고 A에게 사과하다 그럴 때 apologize라는 말은 꼭 자동사로만 쓰이니 apologize to A for B 이렇게 공부를 해두라고 했어요. praise A for B만 알고 있으면 주어가 뭡니까? 누구나. 동사가 뭡니까? praise. 목적어가 뭡니까? 그녀. 목적 그 다음에 for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친절하게 행동하다. for가 전치사니 뒤에 동명사로 와야 될 것입니다. 한국어를 읽고 영어 문장 구조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 두 가지를 말해보시죠. 하나가 어법입니다. 앞 문장도 be on good terms with라는 어법만 알고 있다면 쉽게, 이 문장도 praise A for B라는 어법만 알고 있다면 거저먹기. 누워서 떡 먹기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죽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서 빨리 영어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으로부터 단물을 좀 빨아먹어야 되겠습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 공생관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꼭 그런 관계가 돼야 돼. 번역 내읽겠습니다. Everybody praises her for kindly behavior. Praise A for B에 불과하죠. Blame A for B, criticize A for B, punish A for B 마찬가지죠. 됐죠? 동사 어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K의 딸은 평범한 학생과는 다른 꿈을 갖고 있다. 아우, 이거 뭐 지금까지 해왔던 문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장이 나왔습니다. 색칠해야 되겠습니다. 평범한 학생과는 다른 꿈. 이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색칠해야 됩니다. 비교 구문이라는 면에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비교 대상이 뭡니까? 그녀의 꿈. 꿈과 비교하는 게 뭐예요? 평범한 학생. 한국말은 이렇게 비교 대상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서울의 인구와 부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서울의 인구가 부산보다 많다죠. 서울의 인구와 부산시를 비교합니다. 영어에는 있을 수 없다. 영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 대상을 동일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한국말로는 서울의 인구가 부산보다 많다가 자연스러운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서울의 인구가 부산보다 많다?
the population of Seoul is larger than, 여기 되죠? is larger than that of 부산. that of 부산. 그럴 때 그 that이 뭐예요? the population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서울의 인구가 부산보다 많다라는 걸 영어로 옮긴다고 전제하면 뜩 읽어보니 한국말이 서울의 인구와 부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렇게 비교 대상의 문법적 지위가 다른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가 부산의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그녀는 평범한 학생들의 꿈과는 다른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멋진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문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비교 구문은 영영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되는가? 무엇을 비교할 때 해당되는 compared with, in comparison with 이 표현을 이용하면 비교 대상이 달라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compared with, in comparison with도 비교 대상이 같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는 부산보다 많다 갖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보면 뭐냐면 서울의 인구 그럴 때 더 population이라는 걸 뒤에서 봤는데 대명사 that을 썼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지식을 되돌아보면 더 플러스 단수 명사를 대명사를 받을 때는 it가 제격입니다. 그런데 왜 that을 썼을까? that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형용사 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기 때문입니다. that of 부산 그럴 때 of 부산이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때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it 못 들어온다. 반드시 that를 써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 K의 딸은 꿈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꿈을 꾸며줍니다. 평범한 학생들의 꿈과는 다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르다 그럴 때 얼른 떠오르는 영어 표현 뭐 있습니까? Be different from. 얘기 돼요? Be different from.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잘 그려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꿈을 갖고 있다. Has a dream. 뒤에 것과는 다른. Which is different from. Which is different from. 그리고 from 다음에를 문법적 자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that of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따지겠습니다. which 주격 관계 대명사, is 비동사, 그리고 different 형용사입니다. 우린 주격 관계 대명사와 관련해서 뭘 알고 있느냐?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왔다. 그 다음에 비동사 나왔다. 그리고 분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라는 건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나올 때도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가난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걸 꼭 깨우치는 짜릿한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걸 보고 짜증나다, 복잡하다 이것보다는 오호!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이럴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비록 말은 안 하고 있으나 나와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 이 문법적 자격을 비교군을 만들 때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설마 오늘 수업 끝나고 여자친구와 어딜 갈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테죠. usual suspect.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한 사람에게만
눈빛이 돌아가게 됩니다. 유주얼 서스펙트인 거죠. 야, 이거 번역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걸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례 읽겠습니다. K's girl, however, has a dream different from that of an ordinary student. that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왜 that이 왔을까? 한국말에는 that이라는 게 없는데 한국말은 이 K의 딸의 꿈과 평범한 학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있을 수 없다? 비교되는 대상의 문법적 자격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dream과 different from 사이에 which is가 생략됐다는 놀라운 영어 이론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주격관계 대명사를 생략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를 보고 지금 우리가 써놓은 번역례라는 문장 구조를 포착해내는 힘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bat이라는 것은 꼭 문장 앞에만 써야 된다는 제한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however는 이렇게 문장을 깨고 들어가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를 자꾸 bat만 쓰면 촌티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bat은 아무래도 농촌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문화 인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기는 여러분이 할 말을 내가 대신한 거예요.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녀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국제지원단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work for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work for. 그녀는 원한다. work for 그리고 단체 근무지를 쓰면 됩니다. 국제지원단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는 국제지원단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she wants to work for 어디에서 일한다. 그리고 국제지원단체만 쓰면 끝나는데 여기 문장이 또 너저분하게 매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여긴 또 영어적으로 여러분 따져야 됩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이라는 건 조금 더 세련되게 읽으면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주된 문장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녀는 원한다. 뭘? 일하기를. 어디에서? 국제지원단체에서. 요게 주절의 문장이고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는 이른바 종속절, 부사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영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시제란 뭘까? 그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현재 어떤 상황을 묘사한다든지 동작을 묘사할 때 현재 시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시제는 언제 듣습니까?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언제 듣습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언제 듣습니까?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를 대신해서 씁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된다는 건 분명히 미래의 일이지만 그 영어 이론에 입각해서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알아야 될 이론이 더럽게 많네요. 아닙니다. 5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뭐가 많습니까? 별거 아닌 거죠. 어른이 되다. grow up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become an adult 뭐 이렇게 써도 물론 되겠지만 grow up을 되겠습니다. 그 문장 영어 이론으로 말할 것은 시간 혹은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미래 시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표현이죠. 이른바 1:1 대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번역례. She wants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 when she grows up. 분명히 어른이 되는 건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깍듯하게 써놓았죠. 까닭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재미가 쏠쏠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옮기면 짤랑짤랑 굴러 들어옵니다. HC 뭐죠? 현찰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장 읽어봅시다. 그 어떤 지원단체도 그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 어떤 지원단체도 딱 읽는 순간에 떠올랐죠? 뭐죠? 양보와 강조의 느낌이 중첩되어 있다. 양보와 강조의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까? 뭘 어떻게 전달합니까? 달랑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가 뭐냐? 긍정문에 쓰인 N. 또 하나가 뭐냐? 복합관계사. 근데 복합관계사도 꼭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사. 여러분, 절이라는 게 뭐예요? 스님들이 도 닦는 곳이 절입니까? 영어에서 절이라는 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그러니까 양보 및 강조의 느낌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을 분석해 보니까 문장이면은 복합관계사를 이용하는 거고, 아니다, 그냥 명사 덩어리다, 그러면 any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어떤 지원단체도 라는 걸 읽고 한자어로 얘기를 해보면 양보와 강조의 느낌이 들어있구나. 어떻게 옮길까? 두 가지밖에 없다. 문장과 함께 써먹어야 할 복합관계사, 명사절을 이끕니다. 여기는 아예 문장이 없잖아. 지원단체, 이게 강조와 양보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이제 복합관계사는 그냥 예선 탈락인 거지 뭐. 그러면 긍정문에 쓰인 any를 이용해서 양보와 강조의 느낌을 전달해야 되는데, any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는 경우 가능하면 단수를 써주어라. 가능하면 단수를 써주어라. 그것뿐입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seem, appear, look이라는 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seem, appear, look. 내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공부했던 건지 아닌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consider라는 동사어법을 난 여러분에게 물을 작정입니다. A를 B라고 간주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인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래 불러볼까요? 제일 간단한 거 consider A, B. 그거보다 조금 덜 간단한 거 consider A as B. 아주 덜 간단한 거 consider A to be B. 그러면 consider A, B와 consider A to be B를 생각해보면 to B라는 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뭐임이 판명되다 그럴 때 prove 혹은 turn out이라는 걸 어법으로 물을 작정입니다. 형용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turn out 형용사. 형용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turn out to be 형용사. to b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seem이라는 것도 형용사가 오는 경우 seem to be 형용사. seem 형용사. 이해되죠? 뭐뭐임이 판명되다. prove 형용사, prove to be 형용사.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seem to be 형용사, seem 형용사. 그러면 번역내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Any aid agency seems to be attractive to her. seems 다음에 나와 있는 to be는 생략해도 되겠죠? 단순한 어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K는 그녀의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 이건 agree라는 동사어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agree와 관련돼서 어법으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 agree는 뒤에 동사적인 것이 목적으로 오면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agree 투부정사. 그런데 명사가 목적으로 올 때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과 동의하다. 그러면 agree with를 쓴다. 제안이나 의견, 계획 등에 동의한다. 그러면 agree to나 agree on을 별 차이 없이 씁니다. 지금 찬성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계획이죠. 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gree on, agree to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짧고 단순한 어법이었습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K
cannot agree to her plan. 내가 지금은 어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영어 공부가 재미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훗날 번역가로서 대한민국 출판 번역기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가슴속에 품었으니 이런 거 좀 기억하는 고통쯤이야. 신나게 해야죠. 신나게.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지난달에 아프리카에서 구호 요원들이 납치되었다. 나 구호 요원들 모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만 전제되면 열심히, 이 혀가 좀 꼬부라지고 있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니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구호 요원 모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될까? 지난달 last month입니다. 또렷한 과거 시점이 들어오면 반드시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납치되다는 한국말로는 피동형이라고 말하는 건데 영어로 수동형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be kidnapped, be abducted 이런 거 써줘야 됩니다. last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5월이 영어로 뭡니까? May. 5월 달에가 영어로 뭡니까? In May. 지난달이 영어로 뭡니까? Last month. 지난달에가 영어로 뭡니까? Last month입니다. 지난은 last, 이번은 this, 다음은 next를 쓰는데 그런 것들 앞에 전치사 붙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번역 읽겠습니다. Aid workers were kidnapped last month in Africa.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들은 대개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지역에서 활동한다. 여러분 여기는 원래 무슨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들은 활동한다. 어디에서? 위험 지역에서. 끝. 위험 지역에서라는 말은 부사어에 불과하니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용식 문장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활동하다라는 영어 단어 operate를 알고 있다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work라고 써도 됩니다. act라고 써도 됩니다. They operate in 위험 지역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문장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조 선생 당신에게 우리가 한두 번 속았냐? 맨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난 다음에 요거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얘기하고 또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난 다음에 저거 한 번만 따져볼까요? 이렇게 뻔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기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난 사기꾼 체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 잘못 읽어서 무슨 꽃게 이런 것처럼 읽어서 지금 침을 꿀꺽 생길 필요는 없죠? 좋은 생각하고 어떻게 대게 구워 먹는 데나 같이 가서 한번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쉽지만 나는 이건 뭐라 그러지? 그 갑각류라고 그러든가? 새우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도다리 회를 놓고 좀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나 무슨 대게니 또 뭐라 그러지? 그 러시아 이런 데서 온 거 큰 거? 럽스터니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속으로 그냥 니들이 가서 처먹어. 왜 나 데려가려고 그래. 난 거기서 나오는 무슨 무조각이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또 너무 격한 집에서 쓰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이 유수열인데 이 녀석을 빈도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집에서 at home, 학교에서 at school, 부사다, 어순을 그냥 아무데나 써도 된다 이렇게 좀 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빈도부사는 어순을 꼭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줘야 되느냐? 일반 동사는 그 앞에 가야 됩니다. 비동사나 조동사와 함께 쓰이면 그 뒤에 가야 됩니다. 지금은 operate가 일반 동사니 they usually operate라고 써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을 가만히 보니까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지역, 이거 돼 있어서 위험지역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뭐가 꾸며주고 있죠?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아까도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꿈을 꾸며줬습니다. 뭔 꿈이라는 걸 뭐가 꾸며줬느냐?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른이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꾸며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완전한 문장 아닙니까?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접근합시다. 우리가 이런 걸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영어 문장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 메커니즘이니 꼭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있어 한국말부터 헷갈린 이런 게 올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초창기 때 모든 게 다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보이를 쓰고도 뭐예요? BOY인가 BAY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와요. 그런 이제 혼돈의 시기를 이겨내야 여기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주의 무질서, 케이아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카오스? 그러고 난 다음에 절대자가 거기에 질서를 잡아서 카스모스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영어 공부에 관한 한은 여러분이 절대자인 것입니다. 그 혼돈의 세계를 딱 질서정연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언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떼굴떼굴 굴러온다니까 찰랑찰랑 소리를 내면서 HC 뭐가? 현찰이 굴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얼른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그게 의심이 돼. 이게 왜 완전한 문장이야? 이렇게 의심이 될지 모르지만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명사를 꾸며주면 관계 부사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부사를 쓰기 전에 뭘 따져봐야 되냐면 그렇게 수식을 받는 말이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꼭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위험지역이라는 건 볼 것도 없이 뭡니까?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에 해당되니까 where이 떠보면 되는 거예요. where 그리고 위험지역 다음에 where 쓰고 완전한 문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암만 따져봐도 수식받는 명사가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면 관계부사는 그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써야 됩니다. 관계부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위험지역. 이까짓 거 뭐 이게 장소라는 것쯤이야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번역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They usually operate in dangerous areas where 여러분 만약에 dangerous areas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인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서 활동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언어 보편적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니 정관사 더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Where personal safety is not guaranteed.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되겠어요. 지치면 안 됩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K에 따른 그 활동가들은 며칠 전에 풀려났어요. 곧 건강검진도 받을 거고요. 라고 말한다. 이건 뭐 표현에 불과한데요. 며칠 전에 라는 말을 a few days ago라고 써도 아주 멋진 표현인데 the other 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other day. 그게 a few days ago입니다. 그러니 또 뭐 과거 시제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납치됐다가 풀려날 때는 거의 be released라는 말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수동용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다 이 말은 뭘 좀 여러분이 알면 좋으냐 하면 이거 이해가 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그게 제일 쉬운 것 중 하나니까 낙태 수술을 받는다 그럴 때 그 낙태 수술을 받는 여성을 주어로 하면 have an aborti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ve an abortion 그러면
그 낙태 수술을 받는 당사자가 자기를 주어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perform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perform on abortion. 그러면 그때는 주어가 의사입니다.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하면 환자가 주어일 때는 have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곧 건강검진도 받을 거다라는 건 이번에 풀려난 구호 요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환자인 셈이니까 동사를 have 동사를 쓰는 게 지극히 온당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번역내에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K-Star says they were released the other day. They will have medical check-ups soon. have라는 동사죠. 물론 뭐 건강검진 이런 것들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건 그냥 건강검진, 메디컬 체크업 이렇게 기억만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have라는 동사는 perform과 대비해서 주어가 뭐가 오느냐 이런 것과 그 한 묶음으로 묶어서 기억을 해야 완전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 표정에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의 표정이 얼굴에 꾸역꾸역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밖에서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은 혼자 참 잘 노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뭘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자 일이나. 다른 사람이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그들은 우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잘 논다.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고 있네.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따라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결의를 다집니다. 참 마음씨 고운 학생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원단체들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주장과 대치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A와 B가 서로 마치 싸우는 듯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그때 쓰기 좋은 말이 argue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argue의 명사형이 argument인데 논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순히 says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argue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원단체들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문장을 읽고 가정법이라는 걸 읽어내야 됩니다. 가정법?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없다면 이라는 것에서는 가정법이라는 걸 나도 뭐 이유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뒷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무슨 가정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말과 영어의 표현상의 차이를 꼭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영어는 가정법을 쓰면 무릇 등장해야 될 조건절에도 가정법이 분명히 살아있고 주절에도 분명히 살아있으나 한국말은 어느 한쪽에서 가정법이라는 게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으면 뒷부분은 직설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난관을 뚫고 이거 가정법이로구나.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결론을 냈으면 그 다음에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제를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지구상에 이쪽 저쪽에 지원단체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단체들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니 옳지 가정법 과거겠구나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다라고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못 나가면 그 결론을 그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해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정법 과거란 이런 모양이다. 조건적인 경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 혹은 비동사 were. 주절의 경우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원. 이게 노래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게 조건절을 놓고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의 조건절은 if가 있는 가정법, if가 생략된 가정법, 그리고 세 번째가 if 이외의 가정법입니다. 그 세 번째가 무슨 뜻입니까? 가정법의 조건절을 그 무엇인가가 통으로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네 가지 있습니다. 주어가 대신합니다. 투부정사가 대신합니다. 부사어가 대신합니다. 전치사가 대신합니다. 전치사 중에 대표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뭐뭐가 없다면 without, 뭐뭐가 없다면 but for, 뭐뭐가 있다면 with, 이렇게 세 가지.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원단체들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가정법 과거의 주절.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니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다.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나왔으니 옳지. 조건절을 전치사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without 혹은 but for.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잡힌 거예요.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굶어 죽다. 표현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be starved to death. 혹은 능동으로 써서 starve to death라고 써도 좋지만 대개 수동용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때 death 앞에 있는 전치사 to를 결과라고 말합니다. 결과. 굶어서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예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맞아 죽다. be beaten, B-E-A-T-E-N, be beaten to death. 얼어 죽다. be frozen to death. frozen to death. F-R-O-Z-E-N, be frozen to death. 과거에 나에게 영어를 배웠던 학생이 굶어 죽다를 내가 어려운 말로 아사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be frozen to death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냉사하다라는 아주 새로운 단어를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로는 동사하다로 알고 있다.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한 그 여학생은 그날 이후 영원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그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냉사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사하다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조건절을 만들 때 뭐뭐가 없다면 그러면 without 쓰고 난 다음에 지원단체들만 쓰면 되는데 그걸 꾸며줍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여러분 조 선생이 좀 치밀하다는 것쯤은 인정해주고 있죠. 뭐 보여주고 있냐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 그러면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관계 부사가 꾸며주는 문장을 또 여러분에게 제시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사가 꾸며주는 걸로 번역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뭘 또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단어 하나짜리. 단어가 덩어리로 몰려다니는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사로 꾸며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성하다라는 것은 consist라는 동사에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대리기사 하는 겁니까? 대리운전기사 하는 건 아니죠? 대리운전기사 하더라도 꼭 야당 의원이 부르는지 알아보고 난 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렇게 대리운전기사 하는 거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던 term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consist 이것은 꼭 어법을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consist는
세 가지 어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consist of, consist in, consist with. consist of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consist in은 어디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 consist with는 뭐뭐와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왜 동사하고 전치사가 매달리면 타동사가 되는 게 많잖아요. consist of, consist in, consist with는 절대 수동형으로 못 씁니다. 능동으로만 써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분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ing꼴로 써야 된다는 거죠. consist와 관련된 어법을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멋들어진 영어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 혼자 읽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숙달이 됐어요. 익숙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읽으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But for aid agencies consisting of volunteers. 다 말씀드렸습니다. consisting이 왜 ing가 들어왔는지도, but for는 도대체 뭐가 말라 비틀어진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A large number of people would be starved to death에서 would be라는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왜 쓰여야만 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to death에서 to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he argues. 다음 한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아는 바로는 북한 주민의 약 3분의 1이 식량 지원에 의존한다. 여러분 꼭 색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약 3분의 1. 여기서는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 분수의 단복수를 정하는 원칙,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분모 밑에 있는 것은 서수로 씁니다. 분자 위에 있는 것은 기수로 씁니다. 그리고 분수와 몇 퍼센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수냐 복수냐는 뭘 보고 결정하는 거냐면 분수 다음에 오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보고 단수냐 복수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 다음에 나와 있는 오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 요걸 보고 그 명사가 단수면 단수, 그게 복수면 복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보고 결정해 봅시다.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이 뭐예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북한 주민이 약 220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두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 북한 군인들의 복무 기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현재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됐답니다. 군대 갈 때 기다려줄게 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펄펄 끓던 젊은 청년이 중년 남자가 돼서 나오는데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아마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참가해서 첫 게임에서 아주 깨끗하게 이긴 모양이에요.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합니다. 감독이 왜 이겼다고 분석했느냐? 위원장님께서 돌봐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완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을 해서 참 우리 동포로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어쨌든 수가 많으니 복수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아는 바로는 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정해져 있는 표현.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수거처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뭐에 의존한다라는 말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뭐뭐에 의존한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depend on. 근데 재미난 건 그걸 수거로 바꾸면 뭐죠? be dependent on.
be dependent on. 그런데 어디로부터 독립하다 그럴 때는 be independent of 전치사가 of입니다. 뭐뭐에 의존하다 그럴 땐 be dependent on이고 뭐뭐로부터 독립하다 그럴 땐 be independent of다. 그렇게 또 기억을 해놔야 되겠어요. 그러면 번역례를 읽으면 나머지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번역례 읽겠습니다. As far as she knows. 요게 아는 바로는 이런 것입니다. As far as she knows. About 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이죠. About a third of North Korean residents are dependent on. 이건 depend on을 써도 되고 rely on을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Food aid. aid라는 것이 일반 영어에서 복수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사전에 보면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취급하는 걸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Food aid. 마지막 문장입니다. K는 모든 국제 지원 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희망한다 그러면 무조건 호프입니다. 호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호프, 목적어, 투부정사는 영어에 없다. 호프, 목적어, 투부정사는 영어에 없다. 호프, 대절로 써야 된다. want라는 동사와 관련해서는 원하다 want, 목적어, 투부정사는 있으나 want, 대절은 없다. demand라는 동사와 관련해서는 demand, 대절은 있으나 demand, 목적어, 투부정사는 쓰지 않는 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K는 hopes that 이리고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주어 모든 국제지원단체들, 동사 활동할 수 있다, 부사 자유롭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문장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거든 같이 읽어줬으면 하나? 여러분이 몇 달째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전통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대신 제일 연세가 높으신 영군이 헛기침으로써 어서 혼자 읽지 못하고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나도 그러면 헛기침 한번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K hopes that all the global aid organizations can operate freely. 일단 해설은 여기서 멈추고 끝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